사람이 죽었다. 좀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옆집 가서 했을까? 죽어 있는 거를 확인시켜 준 것 같거든. 반바지와 속옷이 허벅지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일견 보면 성범죄 목적의 범행. 팬티 전체를 쫙 내린 게 아니고 오른쪽만 뭐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성폭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거. 어색한 거예요.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현장을 꾸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눈에는. 다시 저 최초 발견 당시 CCTV 또 분석해보고 남편의 태도를 본 거예요. 현관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땅바닥을 치고 남편이 난리를 주게 하고 수사를 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슬퍼했대요. 그랬던 남편인데 여기서 이게 반전이 나와요. 한국의 살인사건 103번째 사건입니다. 2013년 9월 23일입니다. A씨가요, 일산 풍동에 위치한 그 딸이 운영하는 아마 미용실이 있나 봐요. 예. 근데 딸하고 그렇게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를 못했대요. 딸이 이제 운영하는 미용실의 엄마가 머리 손질 좀 해줘라 라는 걸 구실 삼아서 서먹서먹하니까 서먹서먹해도 딸이 보고 싶었나 보다. 명절 끝나고 찾아간 거죠.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미용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미용실을 운영했던 모양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딸이 결혼하면서 미용실 폐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용실 결혼하고 폐업을 하고 사위하고 같이 여러 가지 했네요. 노래방도 하고요. 예. 피자집도 운영을 하다가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다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다시 미용실을 재개업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용실을 찾아간 거예요. 일산 풍동. 네. 근데 딱 갔는데 교수님 예. 불이 꺼져 있어요. 미용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셔터 내려져 있고. 내려져 있고. 근데 원래 이 딸이 생활력이 엄청 강하다면서요. 쉬는 날, 공식적으로 쉬는 날 아니면 절대 안 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딸이 문을 닫아놓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뭐 이거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딸이 문 닫을 리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전화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네. 전화 안 받았대요. 이제 사위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사위한테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네 장모님. 근데 그게 아마 낮 12시 33분이었나 봐요. 12시 33분. 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사위는 그 뭐 제이모 씨예요. 이제 성을 좀 안 쓰겠습니다. 이 건은 32살. 집사람한테 전화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네. 잠시 후에 전화해서 근데 장모님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자기 전화도. 그러면 제가 아이 맡겨놓는 어린이집에다 전화해볼게요. 애들이 있으니까. 네. 어린이집에 전화해볼게요. 그러고 또 잠시 후에 전화 끊고 애들 어린이집에도 안 맡겼다는 거야. 원장한테도 전화했는데 원장도 또 전화 안 받는다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 미용실 앞에 계세요? 그럼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네. 이러고 이제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이때부터 아마 찜찜했을 거예요. 어린이집에 애들도 안 데려갔지. 네. 남편 전화도 안 받지. 본인 전화도 안 받지. 원장이 또 전화해도 안 받지. 그러면 이거 어머니 찜찜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위 기다리면서 그 미용실 주변 그 근처에 슈퍼마켓 같은 거 있나 봐요. 네. 그런 데 가서 문 여는 거 뭐 이런 거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문 여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오늘 아침부터 원래 문 열기 시작한 그 시간에 문을 안 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위하고 통화하고 나서 30분 뒤에 이제 그 사위가 거기 미용실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미용실에서 어린이집이 좀 가깝나 봐요. 미용실 쪽에서. 네, 그래서 가까운 그 어린이집 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확인한 거죠. 진짜 두 이제 장모하고 같이 가서 네. 사위하고 그랬더니 같은 대답이야. 없어요. 애들 안 데리고 왔다.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원장도 내가도 전화해봤는데요. 남편분 전화 받고 내가 바로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딸이 살고 있는 그 원당 쪽에 주교동이라고 있대요. 그럼 집에 있나? 그 아파트로 이제 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11층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11층인가 봐요. 11층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가면은 집은 보통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누가 열어놔요? 근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그 도어 스토퍼라 그래서 왜 이렇게 요즘 노루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딱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스토퍼.
그게 내려져 있었다는 거죠? 전 노루발 할래요. 노루발. 고의로 열어놓은 것 같으네. 네.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이 사위가 딸의 이름을 막 부르죠. 딸의 이름을 부르니까 딸이 뛰어나왔죠 그 안에서. 막 애가 울먹이면서 아빠한테 달려온 거예요. 거실에 누워있는 엄마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머리맡에 딱 앉으면서 아가가 울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름을 부르니까 아빠한테 달려왔구나. 근데 엄마가 본 장면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신의 딸 사망해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바지하고 그 아마 속옷 팬티가 같이 내려져 있는데 엄마가 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동안에 그 남편 제인 씨는 처음에는 딱 거실 그 모습을 보더니 털썩 주저앉았다가 이제 그 옆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답니다. 옆집 문을 막 두들겨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이웃 주민이 119에다가 신고를 하네요. 일단은 네. 그게 13시 50분이에요. 뭐 119는 사실 사망이 확인이 되면 철수합니다. 네. 그래서 119에서 다시 112에다 신고를 해서 이제 지구대에서 출동을 한 게 2시입니다. 오후 2시요. 네. 현장 보존하고 바로 이제 위에다가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보고하니까 고양경찰서 강력팀으로 이제 연락이 간 거고. 네. 그러면 강력팀하고 과학수사팀이 당연히 같이 출동을 하고요. 그때까지 어머니야 뭐 대성통곡하고 현장에 있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수사할 대상은 엄마와 이제 남편이 되겠죠. 최초 발견자 두 사람이. 네. 아이들은 뭐 사실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집에서 사망했다면 이건 남편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그래서 말이 되느냐, 너네 한 집에 살지 않았느냐 하고 최초에 남편을 의심했는데 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 별거 중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별거 하고 있어요. 장모님은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한 일주일 전부터 별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 큰딸, 5살 먹은 큰딸 데리고 저는 저 따로 나가서 고양동에 우리 엄마가 그 모텔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제가 기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었던 게 그렇죠. 경찰은 그 전화해서 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장모님이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내가 미용실에서 전화 왔죠. 미용실 앞에서. 네, 그럼 아내가 지금 애들도 그렇고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이 있었던 곳에서 기거하는 집에서 장모님 미용실 다이렉트로 갔다가 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왔네. 유치원 갔다가 집에 갔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저 장모 만나러 가기 전에 중간 지점 아내 아파트 먼저 가는 게 맞지. 이게 좀 이상하다. 경찰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의심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교수님 굳이 어린이집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린이집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장모를 데리고 또 어린이집을 또 간단 말이에요. 뭔가 집에 가는 시간을 굉장히 미룬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경찰이 의심을 딱 한 거예요. 장모님이 풍동에서 전화했으면 여기서 전화 받았으면 장모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집에 들렸다 갈게요 하고 아파트 들렸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거기서 발견했어야 돼요. 근데 일부러 발견 안 하려고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경찰 입장은. 그렇죠. 이렇게 왔다가 거꾸로 어린이집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집에 가고 장모한테 죽어있는 걸 확인시켜 준 것 같거든. 그건 의심뿐이죠. 일단은. 네. CCTV 수사해야지. 아파트니까. 엘리베이터 CCTV, 당연히 있죠 그거.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 CCTV, 예. 그다음에 아파트 그 더 큰 주변, 뭐 탐문까지 하면서. 네, 탐문까지 했는데 예. 이 아파트가 18층이래요. 주상복합 아파트. 1, 2층이 상가고요. 그 다음에 3층부터 이제 18층까지가 주거용이니까 한 층에 8세대가 산대요. 사건 현장은 11층이고요. 출입구는 아파트, 상가 다 다르고요. 네. 그 아파트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공동현관 그 자동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CCTV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이게 그 왜 도로 앞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왕복. 네. 1층 상가니까. 네, 그래서 그 번화가라서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어 스토퍼가 내려져 있어서 문이 50cm 정도 오픈됐다고 그래요. 집안에 불은 꺼져 있었고요. 그리고 거실 TV는 켜져 있는데 3살 딸과 2살 아들은 거기서 이제 살아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엄마가 죽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막 그것도 막 겨댕기면서 이거 던지고 저거 던지고 2살 3살이면 그럼 현장 훼손은 엄청 됐겠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 2, 3살 아이들은 정말 엄청 엄청나거든요. 많이. 네.
발견 당시에 이 두 아이는 엄마 주변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죽어 있는데도 모르고. 자, 현관 기준으로 보면은 좌측에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집 구조가 왼쪽으로는 현관 쪽으로 붙어 있는 방. 이거 네. 옷방으로 쓴대. 옷방.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나 봐 이렇게 왼쪽으로. 네. 그리고 공동화장실. 건넌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주방이 있고 안방, 화장실 포함된 안방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관과 주방 요거는 저 책장으로 구분돼 있고요. 현관 정면에 이제 거실이고 거실 넓게 거실에 죽어 있었죠. 뭐 건너방에는 아까 옷방으로 썼던 그 현관방 말고요. 건너방에는 아이들 미끄럼 놀이방. 근데 여기에 서랍이 있었대요. 그 다 열려 있었다면서요. 네. 그럼 이거 절도나 강도? 네, 그래서 이제 서랍들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이건 물세큰일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바닥에는 진공 청소기. 청소했네. 거실 벽 쪽에 서랍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씩 다 열려져 있었대요. 그것도 물세컨이네요. 건넌방에 있는 서랍은 2단인데 2단 장도 다 열려 있었고 네. 벽 서랍장은 5단인데 5단도 다 열려 있었고 일단 그거 보면 물세컨으로 보이고 이거는 뭐 이제 우리는 이른바 이제 강도 내지는 뭐 절도범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물세컨 위장 가능성이 경찰은 높다고 봤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진짜 지지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달리 열려 있어요. 아 들쑥날쑥. 네. 이쪽은 완전히 뽑아져 있고 네. 이쪽은 뭐 요만큼 열어놓을 수도 있고 들쑥날쑥인데 아주 균등하게 조금씩 열어놨나 봐요. 네, 이게 그리고 사람이 지졌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진 거랑 안 지진 거는 아무리 위장하고 뭘 해도 지진 척해도 다 나와요. 맞아요. 거기다가 네.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숨기는 데가 화장대 쪽이죠. 네. 화장대 서랍은 아예 뒤지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금품목 쪽으로 들어온 절도나 강도가 화장대 쪽을 뒤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마 여기서 좀 의심했을 겁니다. 경찰이 뭐 문 열어놨다고 다 물세컨이라고 단정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주방 이제 싱크대를 가봤더니요. 더닐 담배 봉투가 있어요, 교수님. 개수대. 네. 그리고 포도 껍질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DNA 있을 거 아니에요. DNA 의뢰했죠 경찰이. 여기서 또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주방 바닥을 봤더니 이제 거실이 아니고 주방 바닥이죠. 바닥. 거기에 피해자 가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용물을 다 쏟아보고 던져놨더니 거기에 지갑이 나옵니다. 그럼 그냥 쏟은 거네요. 물세컨으로 보이게 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정황상 볼 때는 이것도 경찰이 볼 때는 현장을 위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피해자 가방 내에는 4종 담배가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 흡연자래요. 그럼 싱크대에 있던 더닐. 그러니까 그거 남편 그럼 당신은 뭐 피웁니까? 나도 4종 피워요. 근데 부부가 대체로 다 흡연을 같이 하면 한 담배를 피워. 아 진짜요? 대체로. 왜 그러지? 뭐 주거니 받거니 하려니까. 그래야지 떨어졌을 때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네. 하여튼 이거는 그 부엌 개수대, 싱크대 개수대에는 던일 담배하고 던일 담배재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피워서 버렸다는 얘기란 그렇죠. 말이에요. 꽁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피해자는 4종 담배를 피우는데 4종. 남편도 4종을 피워. 그러면 던일 담배가 개수대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외부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건 외부인이 들어온 게 명백하다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들을 봤는데 이제 그 피해자가 있던 그런 쓰러져 있던 거실. 정밀 감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벽면을 따라서 소파가 있고요. 소파 쫙 이게 놓고. 벽면에 붙어 있겠죠. 그리고 소파 앞에 매트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 키우는 집에 매트 많이 깔아요. 깔아놓거든요. 예. 근데 그 위에 이제 피해자가 천정을 보고 누워 있는 겁니다. 머리는 현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정면으로 들어왔을 때 거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현관 정면에. 그다음에 작은 상, 조그만 상, 옷까지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몸싸움 흔적보다는 애들이 어지른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매트 아래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채로 있네요. 그렇다면 매트 아래 피해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 눌려서 이렇게 아마 꺼져 있는. 그런데 그게 물에 젖어 있어서 전원이 꺼져 나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쉬했거나 유아용 물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디지털 포렌식 하기 위해서 수거를 경찰이 했습니다. 이제 시신을 좀 보시죠. 일단 검정색의 흰색 격자무늬 이렇게 서로 상의? 엮여져 있는 상의를 입었고요. 하의는 검정 트레이닝복. 반바지라며요. 네, 근데 이 반바지와 속옷이 그래서 허벅지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일견 보면 성범죄 목적의 범행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어머니가 이걸 올렸죠, 팬티를.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이제 나중에 현장 사진을 찍을 때는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그렇죠. 그 위치라든지 이걸로 해서 다시 아마 다시 재현해서 찍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성범죄 가능성이니까 지렉 조치하겠죠. 그다음에 거독 같은 경우도 봤는데요. 프레셔가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내려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유두가 노출 정도 돼 있는 정도였대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좀 이치에 안 맞더라고요. 저도 얼핏 보기에. 대체로 성범죄자들이 범행할 때는 위로 올려. 이렇게 걷어 올리죠. 네. 근데 거꾸로 내려와 있었다? 그러면 젖주려고 그랬나 애기? 애들 젖줄 때는 올리기보다는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성폭행을 했다라기 보기에는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게 있죠. 성범죄인데 브레이저를 내린다고? 이거 많이 의심해요. 네. 하여튼 그러고요. 앞섭해. 이 네. 앞섭해 타액으로 추정되는 흰 액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겉옷하고 앞선 부분, 그다음에 타액 추정되는 물체가 있었다 물체, 그랬잖아요. 거기하고 유두를 또 DNA 채취를 합니다. 예. 근데 성폭행을 한다고 그러면 팬티를 속옷을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성폭행 않잖아요. 완전히 네, 이게 벗기는 게 맞잖아요. 살짝 내린 거는 조금 이상하긴 하죠. 네, 이게 허벅지까지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진짜 약간 부자연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오른쪽으로만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만 내린 거예요. 오른쪽. 아. 팬티 전체로 샥 내린 게 아니고 오른쪽만, 이쪽은 살아있고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성폭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이 현상 이것만 보고도 좀 의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다 어색한 거. 그렇죠. 구성이에요. 어색한 거예요. 한마디로. 물세컨이라고 하는데 딱히 물세컨 같지 않고 그렇죠. 성폭행 흔적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이치에 안 맞고. 안 맞고. 인위적으로 현장을 꾸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눈에는. 네. 그래서 시신의 그 외상을 봤더니 목 부위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었대요. 예. 그래서 아마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옷깃이 눌린 자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겠죠. 옷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누르면 여기 눌린 자국에 이 옷깃에 자국이 남죠. 그다음에 목 여기에 걸쳐서 멍이 들어있대요. 그다음에 까진데 표피 박탈도 있대요. 근데 이 목 부위에 상당히 광범위한 어떤 이 피하 출혈과 표피 박탈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엑스라는 경우에는 나중에 흔적도 나오고 그 보면 알아요. 네.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네, 넓다는 얘기는 목을 발로 밟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엑살인 것 같은 게 일혈점이 보였고요. 피해자 혹시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목을 잡으면 갑치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피해자 손하고 그다음에 경부 여기서 이제 미세 증거물 이제 채취를. 그러니까 목이라든지 손에서. 네. 근데 거기에 섬유가 있었대요. 손하고 이 목에 의외로 육안으로도 볼 정도의 섬유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가 볼 때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거든요. 매트 위에서 시신을 이동을 하고 났는데 거기 또 다른 게 나와요. 말보로 담배 하나가 또 나와요. 담배꽁초 하나가. 그럼 두 사람이에요? 던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말보로 담배꽁초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게 그리고 거실 소파 위에 담배째 탄화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 그러고 담배가루도 있고 여기서 경찰들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종류의 담배가 두 종류가 나왔으니까 범인이 2명 이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판단했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버렸으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다. 이것까지는 경찰이 인식한 거예요. 네. 족적은요? 근데 족정이 진짜 이상해요. 거실이든 방이든 2인 이상이면 많이 나와요. 족. 근데 안 나와요. 그렇다면 CCTV에 나선 사람이 올라가는 것들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2명 이상이라고 판단됐다면 당연히 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야 돼요. 자, 탐문도 시작됐죠. 네. 그런 남편과의 사이를 일단은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남편이 의심스러운 대상이기도 하니까 7년 정도 연애했대요. 근데 애가 생기면서 아까 이제 5살 때 딸이 생기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미용실하고 그다음에 남편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대요. 남편은 공인중개사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주변 얘기에 따르면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덩치도 커요. 170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몸도 좋고 거기에다가 성격도 활달하고 좀 기가 센 편이래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아주 소심하고 작대요. 재구도. 그리고 왜소하고 주변에서 아주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은 이거 반드시 가서 확인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최근에는 조금 안 좋았나 봐요. 경제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갈등이 조금 심화가 되면서 7일 전에 남편은 5살 된 딸을 이제 데리고 이제 집을 나온 거고. 그런데 이제 남편 물어보니까 언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내하고 만났느냐 물어봤더니 전날이에요. 전날 22일 날 같이 식사했대요. 집에 가서. 9월 23일 날 우리가 12시쯤에 이제 부재를 확인했는데 그 전날 22일 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그 아파트로 갔다네요. 아내가 있는 아파트로 큰딸을 네. 데리고 가서 삼겹살 구워 먹었대요. 좀 늦게 드셨네. 10시. 삼겹살 구워 먹고
밤 12시에 딸 데리고 나와서 운전해서 자기는 집으로 갔다. 술은 안 먹었다. 고기만 구워 먹었다. 그리고 분위기 좋았다. 이게 남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편이 그 전날 본 겁니다, 아내를. 네. 근데 남편이 귀가 후에 나 문자를 보냈다. 귀가하고 나서 집에서. 네. 그래서 00시 51분 중에 잘해보자. 별거 중이니까. 네. 라는 문자도 보냈다. 그러면 경찰은 이게 사실인지 이제 확인하죠. 네. 동선 보겠죠, 남편의 동선. 네. 확인 시작해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CCTV 봐야지 일단은. 네. 실제로 그 시간대에 아내 아파트로 들어갔는지. 네. 그러니까 00시경에 이 남편이 딸하고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나오네. 네, 이제 00 가려고 시경에. 집에. 네. 그러면 22시경에 갔으니까 삼겹살 구워 먹고 밤 10시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제 2시간 후에 딸 데리고 다시 이제 나오는 거네. 네. 그 엘리베이터 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말한 대로 00시경에 딸 데리고 집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딸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열려서 딸하고 남편하고 탔어. 탔는데 근데 조금 있더니 다시 딸이 나와. 네. 그리고는 이제 집 있잖아요. 집에다가 네. 손은 다 흔들어요. 엄마한테 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요. 다시 타. 네. 그건 인사하는 거네, 엄마한테. 바이바이 그거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남편이 한 얘기는 거의 맞네요. 밤 10시에 삼겹살 구워 먹고 밤 12시에 딸 데리고 집에 갔다. 그리고 저 문자도 집에서 보냈다. 거의 맞잖아요. 문자도 확인했겠네요, 그러면. 네. 예. 거기에 문자 보니까 예. 내년에 45평 임대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니까 합쳐서 살자. 라고 하는 문자를 아내한테 보낸 거고. 남편이 자기가 문자 00시 51분경에 했다고 그랬잖아. 잘해보자 그 소리예요, 남편 입장에서. 네. 그리고 또 아까 엘리베이터 사진 보니까 남편도 비닐봉지 들고 애들 그 물건 들어있는 그 비닐봉지 들고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딸은 바이바이 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거.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의심되는 게 혹시 딸한테 그 일부러 시킨 건 아닐까. 이제 이거 봐야죠. 그래서 이제 딸한테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손 흔든 큰딸 5살 아이한테 너 그날 엄마한테 진짜 손 흔들었어? 그랬더니 현관에서 엄마가 얼굴을 찡그린 채 손을 흔들어줬어. 그래서 내가 빠이빠이 하니까 엄마도 같이 흔들어줬다. 얼굴 찡그리면서. 네, 네. 구체적으로 진술했네. 이거 엄마가 얼굴 찡그린 것까지 표정까지. 네. 5살짜리 아이가. 네. 그러면 이거는 이 남편이 가고 난 이후에 아까 던일 말보로를 피우는 범인 2명이 그 집에 침입해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은 일단 그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층, 위층 거주자 또 조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범행이 일어나면 무슨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네. 새벽녘에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네. 그럼 이거 새벽 시간이 범행 시간일까? 그러면 이제 경찰은 그 아파트의 성범죄자 그 다음에 추석 연휴에 그 인근에 다니러 온 친인 사람들의 그 주변 친인척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근에 고시텔이 몇 개 있대요. 고시텔에 있는 사람들, 전과자, 탐문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 부검이 나오죠. 9월 24일이니까요. 그 발견된 다음 날에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피해자는 38살, 178cm에 74kg. 그다음에 이거 좀 심한가 본데. 예. 경부 좌측에 있는 갑상용골이 있는데 골절됐어요. 네. 흉부, 이 가슴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늑골이 부러졌어요. 그럼 교수님 이거 갈비뼈가 밟은 겁니다. 여기 흉골도 4번에서 5번 그 골절 보이고 있고요. 간도 파열됐어요. 이거는 밟지 않으면 간 파열 안 돼요. 췌장도 파열됐어요. 위간 인대도 파열됐어요. 위하고 간 사이에 그 인대까지 파열이 됐어요. 복부 손상하고 경부 압박 질식사 소견이 나온 겁니다. 사인으로. 이거는 증말하면 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위 내용물입니다. 이건 중요하죠. 네.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거는 중요하죠. 네, 포도, 과육, 씨, 참깨, 육류, 풋고추, 고추씨, 양파, 밥알, 당근, 무입. 얘가 소화가 거의 되지 않았대요. 우리 늘 말씀드렸죠. 소화는 일반인인 경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일반인인 경우면 6시간에서 8시간이면 소화돼요. 그런데 그대로 있다면 그냥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혀 소화 안 됐다면. 남편의 말에 따르면 그럼 10시에 삼겹살 구워 먹었으면 네. 그러면 자기는 12시에 갔다 그러면 소화가 2시간 정도 됐어야죠. 범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12시에 딱 나가자마자 바로 뛰어들어갔으면 그래서 범행해서 죽였으면 2시간치 소화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경찰이 사실은 제가 통화할 때 이때 위내용물이 나오는 순간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을 그냥 범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강력 그 팀 몇몇 형사들은. 그다음에 성폭행 부분 봐야 되겠죠. 정액 반응 음성입니다. 음성이죠. 그럼 이제 그 아까 앞섭해 뭐 정액 비슷하게 말로 비틀어진 거, 네. 그다음에 유두에서 DNA 유출한 거, 애들 DNA네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브레이저에 이렇게 내려간 거는 수유한 겁니다. 성범죄 같으면 사실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아까 소파에 그 피던 담배가 담배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타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다가 거기 올려놨다라는 거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그렇죠. 미처 필 수가 없으니까. 놓은 거예요 그냥 소파에. 네. 그러니까 소파가 누르면서 탔겠죠. 네. 네, 그게 탄화 실험이라고 그래요. 누름 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인지 그 경과 시간이 나와요. 그게 8분 나왔어요. 그렇다면 담배에 불을 붙여놓고 8분 동안 뭘 한 거예요. 근데 그 담배 공초는 매트 밑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개수대에 방화 목적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네. 근데 참 특이한 게 내가 성범죄를 하러 왔어요. 제가 강도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와서 막 위장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전 담배를 폈는데 매트 밑에다 넣어놨다? 이상해요. 네. 뭔가 이상해요. 휴대폰 복원했습니까? 네. 사이버 틈에서 하겠죠? 네, 근데 그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 전날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그 아이들이 장난으로 찍은 것 같은 마구 들렀구나. 애기들이 막 들고. 이게 포커스 날아간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진밖에 없었대요. 가수팀은 이제 또 어떤 수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아까 그거 미세 증거 하는구나. 네, 아까 목하고요, 경부하고 피해자의 손에서 손. 미세 증거, 육안으로 가능한 미세 증거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한테 혹시 그날 착용했던 옷 좀 네. 제출해 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알겠다. 그 남편이 제출한 게 보라색 티셔츠, 반바지, 양말. 근데 그때 CCTV에 착용했던 거랑 똑같이 제출했대요. 같은 옷이죠 뭐. 근데 안타까운 건 이미 빨았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그런데 하나 또 다른 게 나왔죠. 그때 양말을 제출을 했는데 색깔 있는 양말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CCTV 상에서 딱 보니까 이거 흰색인데. 흰색이에요. 아니 왜 양말 그때 양말 제출 안 하고 흰색 양말 제출했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착하게 했었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있는 애기들 둘은 목격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아이들이 그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없어요. 애들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하고 그러면 2살짜리 3살짜리는요 일주일 전에 싸운 것도 봤다 그래요. 예. 그다음 무슨 수사가 들어갔어요? 통신수사, 금융거래수사 당연히 하죠. 피해자나 남편이나 다 같이 하겠죠. 왜냐하면 보험 가입. 그렇죠. 보험 수령 목적 범행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부엌은 총 1억 정도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거 작은 금액이고 결혼 전에 가입한 거래요. 그러니까 보험 관련 보험 목적 어떤 그 범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채권 채무라든지 뭐 이런 거 따져보려니까 목돈 뭐 주고받고 채권 채무 뭐 이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통화 내역도 거의 두 사람이 없대요? 거의 통화를 안 했으니까 네.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이가 남편이 혹시 좀 이상한 낌새가 있지 않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현재 그 어머니 모텔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현 주거지 주변으로 CCTV 분석을 했대요. 그렇죠. 남편 쪽에도 이제 해보겠지. 그날 실제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겠지. 몇 시에 출발했는지. 그렇죠. 그게 뭐.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차량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차 이동한 거, 외출한 거, 뭐 특이한 행동이 있었나 다 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런 때 이제 다시 최초 발견 당시 CCTV 또 분석해 보는 거예요. 23일 날 사건 신고 직후에 이제 이 제이 이 남편의 태도를 본 거예요. 네. 아까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자기가 신고를 하지? 옆집에 가서 신고를 하지?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게 이제 갔을 때 보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관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땅바닥을 치고 남편이 난리를 주게 하고 수사를 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슬퍼했대요. 그랬던 남편인데 여기서 이게 반전이 나와요. 이게 관찰력의 승리입니다. 수사팀이 다시 돌려서 엘리베이터 안을 다시 살폈어요. 그랬더니 신고해놓고요. 네.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연히 거울 봐요.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근데 울기 직전에 거울 태연히 살펴보고 머리도 가다듬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딱 들어오니까 땅바닥에서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감정 변화가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어요. 경찰이 오니까 갑자기 더 슬퍼진 거예요. 이 사람은. 대성통곡을 할 정도로. 이거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거 보는 순간 이 새끼 남편 범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은 뭐 거의 확고하게 신념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졌다고 그래요. 당연히 겉하면 들어가죠. 네. 죽였나요 위해서 거짓말을 나왔어요. 죽였나요 위해서. 이때부터 직접 증거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은 이제 미행해야지 24시간. 그러고 있는 사이에 국과수에서 이제 온 거예요. 네. 피해자 목 손에서요. 제이가 입었었던 티셔츠 섬유와 네 보라색 네. 그거하고 유사한 미세 증거물이 섬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 그러니까 국과수의 결과가 나온 이틀 뒤인 10월 3일 날 이 남편 제이를 소환합니다. 네, 뭐 당연하죠. 뭐 전 안 죽였는데요, 라고 했겠죠. 증거 제시이지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여기까지 이제 이게 있어요. 보세요. 네, 딱딱 가갑니다.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씩 다 모아놨던 그렇죠. 거. 아니 발견 당시 왜 장모한테 미용실 가기 전에 중간에 위치한 집에 가서 먼저 거기 확인하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거 확인도 안 장모한테 하고 바로 갔어. 바로 갔습니까? 요거 뼈 때리는 질문 하나예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또 왜 현관문은 일부러 그 스토퍼 내려놓고 들어갔어? 그다음 세 번째 범인이 낯선 사람이었다면 분명 족적 있을 텐데 족적이 안 나온다. 아니 우리가 엘리베이터 CCTV를 봤는데 들어간 사람이 너밖에 본인밖에 없는데. 없대. 이러면서 질문했죠. 네. 그다음 아픈 질문 했어요. 딱 지가 했던 행동을 딱 집어내는 질문이에요. 아니 성폭행 흔적도 나오고 절도 흔적도 나왔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수사해 봤는데 우리가 다 잘 안다. 이거 위장이다. 아주 더럽게 찝찝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 계획했던 게 다 거꾸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범인 간파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증거템입니다. 손에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당신의 티셔츠 섬유가 나왔는데 여성분 아내의 손에. 네. 그래도 우리 말 까드려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와요. 아까 현장 감식할 때 일부러 제가 잠깐 빼놨었어요. 현장 감식할 때 막 흐트러진 거 옷장 열어놓은 거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컴퓨터가 이거 데스크탑 있는 컴퓨터가 쓰러져 있었어요. 다른 건 아이들이 건드렸었던 걸 수도 있지만 이 데스크탑은 아이들이 건든 게 아니죠. 아니죠. 예. 그 쓰러진 게 있었는데 그 데스크탑 뒤에서 지문을 제출했는데 그 남편 거였어요. 물론 남편이니까 그거 만져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도출하고자 했어요.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컴퓨터를 만진 적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본 거예요. 만진 적 전혀 없대. 근데 이 두 번에 걸쳐서 옮겨 잡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모니터를 잡고 쓰러뜨린 거예요. 위장하려고 현장을.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자백한 겁니다. 네. 이제 지가 죽인 거 자백했어요. 연상이네요. 아내가 연상. 네, 아까 피해자는 38이고 남편은 32이에요. 6살 연상이 아내인데 경제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평소에는 아내한테 기세에서 많이 눌려서 아내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직업도 별 변변치 않고 피자집이나 뭐 노래방 운영한 것도 아내가 억척스럽게 버는 돈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노가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 재우고 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무시를 많이 했다고 이제 본인 얘기는 그래요. 네. 아내가 자기를. 네. 그래서 욱해서 니킥을 한번 하고 넘어진 거를 이제 발로 밟았다. 그리고 목을 좀 졸랐다. 목, 가슴 이런 데를 많이 밟았다. 맞잖아요. 아까 부검에서 늑골, 간파열, 췌장파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요. 살해한 다음에는 현장 위장하기 위해서 이 바지하고 속옷 내리고 입을 덮었고 물세컨 아까 조성한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컴퓨터 바닥에 쓰러뜨렸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압권이에요.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이 이거 미리 주워가지고 지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온 담배꽁초를 꺼내서 한 개는 개수대에 던지고 한 개는 소파 위에 불 붙여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교수님 이게 우발적이라면서요, 싸워서. 계획입니다. 이거면 명백히 계획적인 겁니다. 이거만 보면. 그리고 이거 압권이에요. 애는 졸려서 그냥 아빠 따라가려니 졸려서 빨리 엘리베이터 탔어. 그러니까 문 닫고 가면 되는데 시켰어요 안에서. 너 빨리 엄마한테 손 흔들으라고. 그때 엄마는 죽어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아까도 시간 싸우는 것만 알았지 엄마가 죽은 거 모르는 거야. 5살짜리가. 그리고 아이가 아까 엄마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같이 손을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아이한테는 평상시 모습으로 시간 개념 없이 기억하고 그런 있었던 겁니다. 거예요. 이거는 이놈이 일부러 죽여놓고 나오면서 엄마한테 빠이빠이라고 시킨 거는 CCTV에 찍히는 거니 머리에 염두에 둔 거예요. 경찰이 그거 조사할 거니까. 그리고 초창기에 경찰 진짜 빠이빠이 하는 바람에 엄마가 얼굴 찌푸리고 있었다 빠이빠이 했다니까 경찰이 그때는 범인으로 단정도 못했잖아요. 이 새끼는 살인죄에다가 그 아이들 보는 데에서 그런 나쁜 짓 했잖아요. 아동 학대죄까지 추가시켰어요 경찰이. 이 새끼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거 징역 어떻게 받았어요 이거 형량?
무기징역. 예,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어떤 뭐 오늘 좀 장시간 시간 꽤 오래 갔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네. 예.